정보처리 기사 실기 챕터 8 SQL 응용의 첫 번째 절차형 SQL 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개의 SQL 명령문을 포함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고 프로시저 호출문을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 1년의 연산 처리 결과가 단일 값으로 반환이 되어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는 쿼리를 작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련성이 있는 몇 개의 테이블 간에 연속적으로 데이터 삽입과 삭제와 수정을 할 수 있는 트리거를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학습할 내용은요, 사용자 정의 함수, 트리거, 그리고 이벤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생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저희 두 번째 과목의 첫 번째 능력 단위 요소, 즉 학습 모듈 내용이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었습니다. 그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프로시저 작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파트에서 먼저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요. 절차형 SQL을 활용하여 SQL 내에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절차형 SQL을 활용하여 1년의 연산 처리 결과를 단일 값으로 반환할 수 있는 SQL이다. 프로시저와 차이점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반환값을 가집니다. 실행한 결과 리턴되어져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은 여러 개의 값이 아니라 단일 값으로 반환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통적 함수 외에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는 호출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호출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불러주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할 때 해당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처리하는 과정 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줘요. 매개 함수를 넣어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값을 가지죠. 그래서 반환되는 단위값을 조회 또는 삽입, 수정 작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개념 및 사용법과 문법 등은 프로시저와 거의 같습니다. 대신 이제 리턴이 있다 없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즉 종료 시 단위값을 반환한다는 것이 프로시저와 가장 큰 차이가 된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구성도인데요. 제상단이 declare, 선언부입니다. 뭘 선언하는데 변수 및 상수, 타입 등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body, 몸체 부분에서는 반드시 begin으로부터 시작하고 end로 끝나요. 그리고 begin과 end 사이에 컨트롤 부분에서요, 제어 부분에서는 단위 블락별 실행 얼음을 제어하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넣을 수도 있고 SQL문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회나 추가나 수정이나 삭제와 같은 DQL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 쿼리 랭귀지, 셀렉트문, 가지고 오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DML, 자 앞으로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 파트에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파트에서요 SQL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다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저희가 다룰 파트가 DML 부분인데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조작입니다. 조작에 추가해 인서트, 수정해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해 딜리트 구문 자주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except군요. except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예외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꼭 return을 가집니다. return. 얘를 호출하고요. 수행한 결과값을 다시 돌려받을 때 어떤 값을 돌려받을 거야? 반환받을 값을 지정해 줍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작성 예입니다. 어떤 예냐면 생일을 입력을 해서요. 날짜를 출력하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문이 되겠는데요. 위에서부터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만들어라 또는 replace 해라, 바꿔라 이 말입니다. function, 함수인데 이름값은 get underbar age이야.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고요.
갈록구름이로요. 얘 호출을 할 때 입력받는 값은 v 언더바 벌스 언더바 데이트인데 해당 그 데이터 타입이 CHAR8로 돼 있어요. 네. 문자이고 고정 크기로 8자리. 즉 생년월일,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입력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네. is begin 내용적인 부분에서는요. 네. 3개의 변수를 다시 선언해주고 있어요. v 언더바 컬 언더바 year 그 다음에 CHAR 갈록구름이 4가 이게 데이터 타입이죠. 얘가 변수 이름이고요. 네. 변수 이름에 그 해당 이 변수가 어떠한 값을 담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게 수월합니다. 네, 파악이 쉽게 됩니다. v 언더바 컬 언더바 yea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값을 이렇게 줬어요. 네. 현재 연도를 담는 변수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해당 데이터 타입은 CHAR 문자인데 갈록구름이 4 이렇게 돼 있어요. 4개 문자. 연도 4자리잖아요. 연도 4자리. 현재 요거 하이픈은 주석입니다. 네. 소스에서 설명문을 다는 거고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도 변수를 문자 4자리로 선언하는 거야. 밑에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v 언더바 벌스 언더바 year니까 네. 생년월일 4자리를 담는 변수로 네, 선언을 한 거고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 4글자 담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v 언더바 age, number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숫자 값을 담는 변수인데요. 나중에 이제 나이, 생일을 입력을 해서요.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담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QL만 들어가 있네요. 네, select 네, to 언더바 char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해당 요거는 함수인데 갈로 내에 sys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저기 보면 from dual이라고 돼 있어요. 네. 요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입니다. dual이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해당 테이블은 테이블의 열려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드 이름 중에 sys 언더바 데이트 네. sys 언더바 데이트 값 요거는 지금 현재 날짜를 자동으로 지금 이제 네, 출력해 가지고요. 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필드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날짜를 불러와서 그 날짜의 형식을 네, YYYY 4자리로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함수예요. 네, substr 함수는요 문자열 부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v 언더바 벌스 언더바 데이터 같은 경우 위에서 아까 요 얘를 호출할 때 생년 월일 8자리를 넘겨받아가지고 넘겨받은 값을 1에서부터 4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첫 번째부터 4자리를 뽑아와. 그러면 연도가 뽑아지는 거죠. 그게 생년월이 되겠죠. 네. 생일 연도가 되겠죠. 얘를 2개의 변수에다가 into 넘겨주라 이 말입니다. v 언더바 컬 언더바 year와 v 언더바 벌스 언더바 year가 가지게끔 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et age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 하면 네, age는 to 언더바 number v 언더바 컬 언더바 year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숫자 값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to 언더바 number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앞서서 얘가 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 문자형 변수였잖아요. 문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칙 연산 계산할 수 있느냐? 사칙 연산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데이터 형식을 바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수행하겠다 이 부분이죠. 네. v 언더바 컬 언더바 year는 현재 연도였죠. 네. 현재 연도를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뭘요? v 언더바 벌스 언더바 year 생년월일 생년도 네. 생년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한 값을 age 변수에 넘겨줘라. 지금 구하는 내용은 생일을 입력받아가지고 나이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000년도 태어났어요. 네. 그런 경우에 뭐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 빼기 2000년 이렇게 하게 되면 20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이 따질 때는 플러스 1 해줘야지 맞을 겁니다. 네.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은 뭘 하느냐? age 변수를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네. 마지막 end 꼭 해줘야 되고요. begin부터 end까지 묶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얘를 이제 이용을 할 때는 호출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 쿼리 작성 이렇게 돼 있죠. 네. 일례로요. 네. SQL문을 이렇게 SQL get underbar AGE 그리고 호따 한 표를 묶은 건 문자열 입력할 때는 호따 한 표 묶어줘야 돼요. 해주고요. from QR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호출이에요. 네. get underbar AG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해가지고요. 네. 매개 변수에다가 이 값 넘겨주고 그 다음에 받겠죠. 계산되어진 뭐를요? 생년월일 입력해주고 나이를 구한 나이 값을 받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생년월일 값을 가지고 연령값을 가져오는 예가 되고 두 번째는 업데이트문 데이터 조작어로서요 수정입니다. 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info underbar t라고 하는 부분은 얘가요 테이블 이름이에요. 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고요, 대상 테이블이고요. set 명령을 사용해야 되고요. 네, 요 AJ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테이블 내에 필드입니다. 열 이름, 필드. AGE라고 하는 테이블은 가로행과 세로 열로 구성되어지는데 여기에 AGE라고 하는 네, 해당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을 이 값으로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get underbar AG는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한 거죠. 네. 벌스 언더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벌스 언더바 데이트라고 하는 필드가 따로 사용한 경우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 넣어가지고 해당 나이 이 값을 수정하게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SQL을 언제 실행시켰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달라지겠죠. 내년, 내후년 하면 나이는 일찍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where 이하 조건절 나중에 저희가 다룰 건데 네. where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오라 이 말입니다. 네. employee underbar id가 제가 볼 때 4번이 이거인 사람의 날짜요. 태어난 날짜 입력 그 값을 사용자 정의 함수 나이 구하는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구한 나이를 해당 다시 업데이트하라 이 말입니다. 수정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트리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의 개요인데요. 개념적으로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은 트리거는 영어로 방아쇠 당긴다 이 말이죠. 뭔가 빵 이렇게 쏜다. 네. 자 언제요? 언제? 특정 테이블에 삽입, 수정, 삭제 등 데이터 변경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DBMS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구현된 프로그램을 트리거라고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해당 이벤트는요. 전체 트랜잭션 대상인 것도 있고 각 행에 의해 발생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모두를 포함할 수 있고 테이블과 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트리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특정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변경을 시작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와 관련되어진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와 관련되어진 테이블의 데이터 삽입이나 추가, 삭제 작업을 DBMS가 자동적으로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로그 메시지 출력 등의 별도 처리를 위해 트리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트리거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요. 네. 트리거가 실행될 조건이 되는 문장이나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실행 조건에 대한 제약, 실행할 내용 이렇게 구성되는데 트리거 구성도를 살펴보게 되면 앞단에 저희가 살펴봤던 사용자 정의 함수의 전체적인 틀은 같습니다. 네, declare 선언보고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라는 부분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없었죠. 네, begin, end 내의 실행문 들어가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건 이벤트. 이 이벤트는 아까 추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뒤에 소스 보면서 살펴볼게요. 트리거 작성의 예인데요. 네, 일례로 직원 정보 테이블에 수정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직원 정보 테이블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을 때 수정하고 난 다음에 직원 정보 이력 테이블에다가 그 수정한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트리거 작성의 예입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은 create와 replace, 네, 트리거야 트리거 이름 선에 놓았고요. 여기 보면 apt updat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SQL문이에요. 수정하는 업데이트 문이 수행되고 난 뭐라고요? apt 후에, 네, apt 반대는요 before 이전에 수정되기 전에. 네. 그래서 두 종류요. 네. 이전이나 후 이렇게 네. 시점을 여기다가 명기해 줍니다.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어느 테이블에 여기 테이블로 되어 있네요. 네. on 테이블 employee 언더바 info 언더바 t에 해당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해당 이 트리거를 수행하도록 해 라고 하는 이벤트가 지정되어 있고 for each row야. 네. 로 단위로 건별 단위별로 수정해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비긴과 엔드문 내에 인서트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다 추가하는데 뭘 추가하는데 인서트 이게 필드명들이에요. 인서트 into 이게 테이블명이에요. employee 언더바 info 언더바 h 네, 직원 정보 이력 테이블에다가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DML 구문, 네, 단계별로 저희 다 할 테니까, 이거 너무 지금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나중에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트리거 작성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네. 트리거를 작성할 때 해당, 네, 데이터 제어를 사용하면 안 돼. 트리거 내의 실행문에다가 커미터나 롤백과 같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 네. 하나 더 유의할 부분은 트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속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네. 무슨 말이냐? 밑에 이게 트리거 내에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해당 호출하는 그 프로시저 내에 커미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제어가 트리거의 실행문으로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류에 특히 주의해야 할 건 뭔데, 트리거를 실행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트리거는 언제 실행한다고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나요? 네. 수정이나 삭제나 추가를 한다든지 이거 할 때였는데 트리거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해버렸다. 그러면 수정이나 추가나 삭제가 될까 안 될까? 트리거 실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데이터 작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추가나 수정이나 삭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안 된다. 네. 즉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 후에 발생하는 트리거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트리거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인데요. 네, 이벤트는 한 페이지가 이게 끝이에요. 네,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뭔데? 앞서서 계속 이벤트 나왔어요. 트리거는 언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이벤트가 뭔데? 네, 뭐 수정, 삭제, 뭐 추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때. 자, 이벤트 개념은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상황 있죠, 그죠? 특정 시간에 특정한 쿼리, 프로시저, 함수 등을 실행시키는 기능을 이벤트라고 한다. 이벤트의 생성 사례로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중에 MySQL에 이벤트를 생성하게 되면 MySQL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MySQL.이벤트나 information 언더바 스키마나 이벤트 테이블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지는데 일례로 create event, 네, if not exist 이게 뭐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on schedule 해가지고 이게 실행되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마다 해당 SQL문의 종류가 약간씩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앞서서는 저희가 살펴봤던 문법들은 오라클을 베이스로 한 문법들이었습니다.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가장 보편성 그리고 규모가 큰 네, 대기업군은 거의 오라클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오라클 또는 MySQL 이러한 부분들 중소기업군은 MySQL도 많이 쓰고요. 자,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몰라도 네,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사용자 정의함수 부분에서요. 네, 사용자 정의함수는 개념이 절차형 SQL을 활용을 해서 뭔가 처리하는 SQL문들의 네, 여러 개의 SQL문을
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절차형 SQL을 활용해서 1년의 연산 처리 결과를 단일값으로 반환하는 할 수 있는 SQL이야. 사용자 정의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요 실행이 되고 반환되는 단위값을 조회 또는 삽입 수정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특정 테이블에 삽입이나 수정이나 삭제 등과 같은 데이터 변경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구현되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벤트는 전체 트랜잭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각 행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되는데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테이블과 뷰, 데이터베이스 작업 등을 대상으로 정의, 실행문을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실행문으로. 이벤트는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벤트는 특정 시간에 특정한 쿼리, 프로시저, 함수 등을 실행시키는 기능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절차형 SQL 작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챕터 8 SQL 응용 두 번째 응용 SQL 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윈도우 함수와 그룹 함수를 사용하여 순위와 소개, 중계, 총합계를 산출하는 DML 명령문을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그룹을 정의하고 사용자를 생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의 권한 부여와 회수를 위한 DCL 명령문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DML, DCL, 집계성 SQL 작성, 오류 처리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선은 그 시험 출제 기준은 NCS 학습 모듈 베이스로 출제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되 이 파트에서는 지금 변동사항이 DML 부분하고요. 네, 오류 처리 부분은 학습 모듈에는 없습니다. 이 DML이 저 뒷단에 있는 SQL 활용 파트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당겼어요. 세부 출제 기준에 맞춰서 순서대로 제가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사전인데요. 네, 데이터 조작어란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들이야. 대표적으로 추가하는 인서트, 수정하는 업데이트, 삭제하는 딜리트. 이 삭제한다는 거는 테이블 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지고 추출하는 셀렉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데이터 제어는 사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컨트롤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권한을 주는 그랜트, 회수하는 리보크, 그리고 해당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커미트, 그리고 다시 돌리는 롤백이란 명령어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함수가 새롭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데이터 튜플 간 테이블 내의 레코드 단위예요. 필드 조합인 레코드 단위. 튜플 간의 상호 연관 및 계산 분석을 위한 함수들을 살펴볼 건데 집계 함수,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DML 데이터 조작어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요적인 측면에서 해당 DML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이다. 여기서 조작은 데이터 관점에서 생명 주기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DML의 유형으로서요. DML 명령어 4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데이터 생성이다.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시키면서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서트 구문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는 셀렉트, 변경은 업데이트, 삭제는 딜리트인데 세부 DML 해당 문법적인 부분은 뒤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삽입부터, 인서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명령 형식을 제공을 하는데 자, 밑에 보면 명령문 유형이라고 A, B형 이렇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insert, 그 다음에 into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물어지니까
문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익히셔야지 맺게 됩니다. 네.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테이블은 여러 개의 필드로, 네, 컬럼, 열로 구성되어지죠. 네. 그래서 해당 그 열들 중에 선별적으로 전부 모든 열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몇 개만 데이터를 추가할 거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년 번호를 설정을 한, 컬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숫자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얘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일씩.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숫자 값을 안 넣어도 되죠. 네. 그래서 선별적인 경우에는 해당 어떤 컬럼이라고, 테이블명 뒤에 컬럼명까지 명기하고, 그 다음 values, 갈록 그룹 내에 직접적으로 추가되어질 데이터를 네, 적어주면 됩니다. 또는요, B형은요, 네, 컬럼을 별도로 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테이블 내에 필드들에다가 뭐 다 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당 그 필드의 개수에 맞게끔 뒤에 values의 값만 네, 일치되게끔 넣어주면 돼요. 자, 데이터 조회 부분입니다. 네, select 가지고 오라. 네. 레코드 단위로, 행 단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레코드 단위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SQL 명령어다. 다른 SQL 명령어와 같이 사용이 되어서 SQL의 활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SQL문의 특정적 요소로 네, 별명, alias 기능도 있고요. 명령어의 기본 형식은 select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옵션, 컬럼 네, 지정을 합니다. 어떤 컬럼, 테이블 내에 어떤 열값 가지고 올 건데, from 어디부터 특정 테이블. 네, 그래서 select, 옵션, column, from 테이블, 그리고 where야 조건절. 테이블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 대표적으로요, 네, 해당 개인의 정보 수정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로그인을 하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 수정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네, 해당 누구 거 수정한다라는 부분은 해당 회원 테이블 내에서는 중복과 허용 안 하는 ID 값 가지고, ID가 KSKIM인 사람 거 정보 가지고 와. 네, 해서 수정 페이지에 그 사람이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쭉 입력되고, 거기서 이제 해서 수정 완료 버튼 누르면 해당 다시 그 값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네, 수정되게끔 처리가 되어지죠. where라는 부분 자체는, 누구 거라는, 네, 제한할 때 사용하는 조건절입니다. 셀렉트문에서 사용하는 요소로서요, 네, 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네, 요소 값으로 all과 distinct가 있다. 네, distinct,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기본 값은 all이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냐, 중복 포함된 결과를, 네, 중복 포함된 상태로 가지고 올 거야? 아니면 중복을 제거해서 가지고 올 거야? distinct는 중복을 제어한 조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뒤에 저희가요, 문제 파트에서요, 네, 실제적으로 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컬럼은요, 컬럼즈는 컬럼명의 목록 가지고 오는데, 와일드카드, 별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다 별표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테이블 내의 모든 열을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수정입니다. 네,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네, whereas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네, 컬럼의 값만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기본 구문은요. 네, 업데이트, 테이블명, 세트. 요거 빠뜨리기 쉬운데 set. 네. 그다음에 컬럼 이름, 값. 네. 그다음 where야 조건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삭제입니다. 네, delete인데 delete는 네, 기본적으로요. 명령 형식이 delete from 테이블명. 그리고 where야 조건절. 네, 누구 거라는 게 구분되어야 되니까, 네, 조건에 맞는 해당, 레코드 단위, 행만 삭제하라.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ere야 조건절을 빼버리면요. 빼버리게 되면, 해당 테이블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질 수 있겠죠. 네, 한꺼번에. 두 번째, 네, 데이터 제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데이터 제어는 기본적인 정의가요, 네, 무결성, 결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네, 보안 및 권한 제어, 회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을 제어하는 SQL 명령어다. DCL, 데이터 제어의 조작 대상은요,
오브젝트가 사용자 권한과 트랜잭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권한은 조건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네. 트랜잭션은 이 개념 문제로요. 네. 이 내용,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떠한 변경을, 네, 하는 그 작업이 뭐야? 작업의 단위는 뭐야? 이렇게. 그게 이제 트랜잭션의 정의인데,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트랜잭션은 안전한 거래 보장을, 네, 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다수의 작업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호작용 단위가 트랜잭션이야. TCL의 유형과 명령어입니다. 네. 트랜잭션 제어를 위한 명령어를 TCL 약어를 쓰는데,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네, 트랜잭션 제어 명령. 자, 밑에 보면 DCL은, 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고요.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의 명령어는 두 가지, 그랜트, 승인한다, 리보크, 부여했던 권한을 회수한다. 그리고 TCL은 커미트, 트랜잭션을 확정시켜서, 네, 처리 완료시키게끔 하는 거고, 롤백은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거.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마다 명령어가 약간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에서, 네, 기능은 복귀 지점을 설정을 하는 것을, 네, 뜻합니다. 사용자 권한 부여로서요. 네, 권한은 시스템 권한과 객체 권한이 있다. 네. 자, 부여하는 부분은 다 그랜트 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랜트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때는 그랜트 권한 to 누구한테 사용자 계정. 그리고 객체 권한 부여할 때는 그랜트 어떤 권한을 on 객체명 to 사용자 계정.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 권한과 객체 권한의 종류를 쭉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시스템 권한의 종류는, 네,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create user, 네, 사용자를 만든다는 거죠. 네, 계정 생성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drop user는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drop any table은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drop은 삭제입니다. 네. 그리고 create, 만든다는 거죠. session,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 create table, 테이블 생성 권한. create view, 뷰 생성 권한. create sequence, 시퀀스 생성 권한. create procedure, 네, procedure 생성 권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객체의 권한으로서는 alter, alter, 네, 변경하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insert, 추가, delete, 삭제, select, 추출, update, 수정, 데이터 조작 권한이 되겠고, 그 다음 execute는 procedure를 실행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권한에 대한 횟수는 그랜트의 반대 명령어 revoke를 사용하면 되고, 형식은 똑같고요. 그랜트가 들어가는 자리에 revoke를 대체를 시키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집계성 SQL 작성이라고 해서요. 네, 데이터 분석 함수에 대한 개요. 데이터 분석 함수에 대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데이터 분석 함수는 하나의 행에 대해서만 처리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행을, 네, 저희가 레코드라는 표현으로도 쓰고요. 나중에 릴레이션 부분에서는 튜플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일 행 기준의 처리가 주를 이루지만 어떤 경우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네, 여러 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복수행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 경우에 다중행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함수가 다중행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들을 데이터 분석 함수라고 지칭을 하고요. 네. 뒤에 보면 종류 세 가지 저희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단일행을 기반으로 산출하지 않고 복수행을 그룹으로 모아놓고 그룹당 단일 계산 결과를 반환하는데, 해당 그룹으로요, 묶을 때 사용하는 구문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구문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셀렉트문과 having, odd by 등의 구문에도 해당 활용이 되어집니다. 데이터 분석 함수의 유형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집계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 함수가 있고요. 윈도우 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함수에 이 집계 함수가 포함이 돼요.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계 함수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래서 이를 기본으로 해서 그룹 함수와 윈도우 함수에도 이 집계 함수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뒤에 바로 집계 함수 종류 나올 거예요.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집계함수는 그룹 함수의 한 부분이다. 집계함수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구문 형식을 보면 select문, column, 네, 그 다음 from, 언어 테이블, where 이하 조건, 순서요, 순서. 네. select, column,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where 조건문, 그 다음에 group by, 그 다음에 having이나 기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group by 구문 뒤에는 테이블을 구분하는 컬럼을 기재해 네, 할 수 있다. 근데 having 구분은 where 조건으로 지정되어진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다시 그룹화되어진 집합에 대해 네, 조건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where, group by, having 이 순서. 네. 순서를 따집니다. 집계함수의 분류, 집계함수 count 몇 개? 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sum 합계, average 평균, max 최대값, mean 최소값, stdev는 표준 편차, variance는 네, 분산과 같은 집계함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룹 함수는 네, 소개 및 총계를 구할 때 집계함수만 사용하다 보면 해당 레벨 단위별로 집계를 할 때 각 단계별 데이터 지지어로 뭐 유니온 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표기하는 해당 이 소스가 길어져요. 네. 그런 경우에 그룹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복잡도를 많이 줄여가지고요. 네. 원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정렬을 필요할 때는 order by라고 하는 정렬 컬럼을 명시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함수의 종류는 네, 여기서 소개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룹 함수의 종류는 세 가지. 롤업이 있고요. 네, 롤업 그리고 뒤에 소개될 건데 큐브 함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룹핑 그룹핑 포인트 함수가 있어요.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 각 그 특징을 설명드리면 롤업 함수는요. 소개 등 중간 집계값 산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앞서서 집계함수 구문 있죠. 그 구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네, 여기 그룹 바이 뒤에 얘가 추가돼요. 이 그룹 함수인 롤업이나 큐브나 이 자리에 추가되어지는 겁니다. 네. 롤업 뒤에 컬럼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롤업 뒤에 지정한 컬럼의 수보다 하나 더 큰 레벨의 중간 집계값이 생성이 되어진다. 주로 소개를 구하는데 롤업의 특징은요. 계청별로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수행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 네. 어떤 순서요? 네. 이 컬럼의 순서가 바뀌면 수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요. 네, 큐브 함수는요. 네, 결합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한 다차원의 집계를 생성을 한다. 하나의 어떤 기준에 따른 소개가 아니라 다차원 여러 개에 대한 집계를 뚝딱 한꺼번에 이렇게 뚝딱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소개만을 생성하는 롤업과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대상 컬럼의 순서가 바뀌어도 이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롤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문은 똑같고 롤업 들어가는 자리에 큐브를 넣어가지고 네 동작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네 그룹핑 세트는 특정 항목 단위별로요, 네 갈로로 묶인 집합별 항목별로 다양한 소개 집합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윈도 함수요. 네 윈도 함수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뭐 순이나 집계는 당연히 사용을 하고요. 집계함수 아까 개수나 합계나 평균 그 외에 순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 그룹 단위별 어떤 비율 구하는 거 이런 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윈도 함수는 네, 뒤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윈도 함수를 올랩이라고도 지칭합니다. 네, 온라인 Analytical Processing 함수라고도 지칭하고 온라인 분석 처리는 시장 분석이나 통계 작성이나 경영 계획 분석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윈도 함수의 기본 구문입니다. 마찬가지 셀렉트문을 사용하고요. 네. 그다음 윈도 함수의
이름 여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당 네, argument, 네, 그 다음에 over, partition by, 네, 컬럼 이름들, 그 다음 order by, 네, from 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rtition by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선택 항목이다. 그리고 순위를 정할 대상 범위의 컬럼을 설정을 하는데 이 partition by는 그룹 by하고 성격이 좀 틀려요. 그룹 by는 집약 기능이 있지만 partition by는 집약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해당 로우 수가 줄지 않는다. 이 집약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얘를 묶는다는 부분입니다. 같은 것끼리 나중에 저희가 이제 소개를 구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할 때 해당 대상 자체를 묶어가지고요, 그룹핑을 해가지고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윈드 함수의 예시 나와 있는데 네, 뒤에 소개할 부분들이라서 약간만 네, 한번 개괄적으로 볼까요? 셀렉트 가지고 와 메이저 컬럼 값과 서브젝트, 네,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이름과 그 다음에 그레이드와 랭크 순위, over, order by, grade, descend, 네, 등급을 descend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요. 네, order by는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as a grade로 랭크로, 그 다음에 dense under by rank, 그 다음에 row under by number 이렇게 있는데 뒤에 해당 함수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윈도 함수의 예시에 대한 소스 간단히 살펴봤는데, 요 포함되어져 있는 함수들에 대한 종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윈도 함수의 종류는요, 집계 함수는 앞서서 저희가 집계 함수, 썸, 합계, 뭐, 평균, 이런 거 있었죠.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윈도 함수의 종류에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네, 추가적으로요, 윈도 함수는 순위 함수라고 해서요, 네, 랭크, dense under rank, 그 다음 row under by number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해당 랭크 함수는 일반적인 순위 구하는 부분인데, 얘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6명 학생에 대한 어떤 순위를 구한다라고 할 때, 점수가 같은 이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동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랭크 함수는요, 예를 들어서 2등이 똑같은 점수가 3명이 생겨버렸어요. 3명이 생기면 1등 다음에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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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등위가 3등이 아니라 네, 다음 순번인 5등, 6등 이렇게 등위가 부여되어지는 형태이고요. dense under by rank 함수는요, 같은 경우인데 동의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2등이 동일한 점수가 3명이야. 그러면 1등 외에 2등, 2등, 2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랭크는 5등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3등입니다. 3등, 4등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게 dense under by rank 함수고요. 네. 그 다음에 row under by number 함수는 얘는 그냥 2등이 없어요. 똑같은 점수를 하더라도 네,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네, 해당 동일 순위의 값이 존재해도 무관하게 연속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요. 네, 순위를 매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윈드 함수의 종류, 그룹 내 비율 함수, ratio under by to under by left라든지 percent under by rank나 네, 이러한 함수들,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윈드 함수 종류에 포함되는 건 어떤 거? 순위 함수, 그리고 그룹 내의 비율 함수,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행순서 함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SQL 서버에는 지원 안 한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는 지원하지 않고, 네, 오라클에 지원하는데, first under by value, 파티션별 윈도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값을 찾아라. 집계 함수의 min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제일 작은 값. last under by value는 네, 파티션별 윈도우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값을 찾는데, 집계 함수에서는 max, 제일 큰 값, 네, 구하는 결과 값과 같다. 그 다음에 LAG, 네, 파티션별 윈도우에서 1부터 네, 이전 몇 번째 행의 값을 불러온다. read는 네, 파티션 윈도우에서 1부터 이후 몇 번째, 네, 이전, 이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건 꼭 몰라도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오류 처리 부분입니다. 네, 오류 처리 개념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오류 처리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프로그램 코드상에서요, 어떤 구문 오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 시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오류 처리의 방법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오류 복구입니다. 어떤 오류인가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요, 그 원인을 해결해서요,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게 오류 복구입니다. 네.
그 다음 오류 처리 방법으로는 그냥 회피해요. 그냥 내버려둬. 네. 예외 처리를 자신의 호출 쪽으로 던져버리고, 치명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이 크지 않은 오류인 경우는 그냥, 회피, 네. 하는 케이스도 있고, public void pop through SQL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의 역할이 SQL문에 대한 오류를 감지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오류 전환입니다. 네. 오류를 좀 전에 회피는 그냥 예외를 메서드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그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 자체가 SQL exception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개괄적으로 SQL문에 대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SQL문에 대한 오류가 있느냐라는 것을 더 구체화해서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류 전환은 일례로 신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 아이디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걸 추가시키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SQL exception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duplicate use underbar exception이라고 얘를 변경을 해가지고요. 네, 오류를 발생시키면 이 사용자 아이디가 중복이 되어서 발생하는 오류이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try catch 구문을 사용합니다. try catch 그 다음에 해당 예외 처리에 대한 SQL exception 객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정리하겠습니다. DML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고 종류로는 insert, update, delete, select 문들이 있다. DCL은 사용자별로 데이터에 집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명령어고 grant, revoke, commit, rollback이 해당되어진다. 세 번째 집계성 SQL 작성인데요. 집계성 SQL 작성은 단일행이 아니라요. 두 개 이상의 복수의 행을 서로 그룹화해서 소개로 구한다든지 전체 합계로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그룹 바이 구문을 활용을 해서요. 복수행을 그룹핑할 수 있고 select, having, order by 등의 구문에도 활용이 되어진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함수의 종류로는요. 크게 개괄적으로 집계함수, 그룹함수, 윈도우 함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윈도우 함수에서는 순위 함수나 그룹 내 비율 함수, 행순서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류 처리 부분인데 오류 처리는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구문 오류라든지 또는 실행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는 과정을 오류 처리라고 했고 오류 처리의 방식 세 가지 오류의 문제를 해결해서 처리하는 오류 복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해도 그냥 내버려도 회피가 있고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원인적인 부분을 표시시키게끔 하는 오류 전환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응용 SQL 작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챕터 8 SQL 응용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SQL 응용의 실기 모의평가 문제풀이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자. 학습했던 내용은 절차형 SQL 작성과 응용 SQL 작성입니다. 모의평가 문제는 총 14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순차적으로 첫 번째, 다음은 생년월일을 8자리로 입력받은 후 현재 나이를 계산하여 반환하는 getAge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한 소스이다. 갈로 1에서부터 3에 들어갈 적합할 명령어를 작성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소스를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소스입니다. create 그리고 갈로 꾸름이 O와 replace에는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create 펑션 그리고 사용자 명 그리고 갈로 꾸름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갈로 꾸름이 안에 매개 변수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받는 값이 있으면 그 매개 변수에 해당 이름과 데이터형을 선언을 해줬고요. 입력을 받을 때는 in 다시 반대가 out입니다. 출력할 때는 out. is begin부터 end 사이 내에 해당 주석으로 하이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입니다. 주석 설명입니다. 현재 연도의 변수 문자의 4자리로 선언한다. 변수 선언 부분이죠.
해당 v 언더바 current 언더바 year가 변수명이고 변수명 다음에 변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 선언이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은 주성문으로 살펴볼 때 현재 연도 변수로 문자열 4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자는 char 데이터 타입이고요. 고정적으로 4글자야 그러면 갈록구름이로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char 갈록구름이 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v 언더바 벌스 언더바 eo도 마찬가지 같은 생년월일 문자 4자리 선언이기 때문에 같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갈로가 비어있는 부분에 보면 네, 뒤에 to 언더바 char 그리고 이거 네 됐고 into 이렇게 돼 있고 from to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묻는 부분은 뭐냐면 해당 8자리의 생년월일을 숫자 값으로 문자열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문자열을 처리를 하는데 해당 언어 테이블 듀얼 테이블로부터 해당 필요한 부분 자체를 추출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주성문에 가지고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QL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SQL문 종류 중에서는요. 셀렉트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셀렉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m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해당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반환되어지는 해당 값이 저장되어지는 변수명을 적어주면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set age equ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해당 age라고 하는 네, 변수 값에는 이 값을 할당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반환되어지는 부분 자체는 계산되어진 나이 값이 담겨지는 age 변수의 값이 반환되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CHR04 갈록구름이라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2번은 select, 3번은 age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S 언더바 성별을 입력을 받아서 1이면 남, 2면 여를 반환하는 GT 언더바 SEX라고 하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한 소스이다. 갈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령어를 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자 정의 함수 기본 구문입니다. 네. create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갈록구름이로 매개 변수, 네. 전달받는 값이 있으면 S 언더바 성별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입력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데이터 타입은 숫자 값으로 네. 확인되어집니다. int. 자, 그 다음에 갈록구름이가 이렇게 있는데, 3개의 갈록구름이 안에 들어갈 값은 같은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갈록구름이 뒤에 보니까 VAR, CHAR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데이터 타입이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반환되어지는 데이터 타입으로 확인되어지고요. is begin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어문인데, if 만약에 S 언더바 성별 입력받은 값이 1이라고 한다면, then, if 조건식, then 실행문, else, and if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해당 반환되어지는 값 자체는 어떤 명령어?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return. 입력받은 값이 1이면 네, 남이라고 하는 문자를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아 그 외에는 여라고 하는 문자를 반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힌트에 보면 다중 if 조건 구문에서는 if 조건식 첫 번째 거 then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문.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실행문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if else 구문으로 하면 되고요. 네. 조건식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if 조건식 then 첫 번째 조건 만족할 때 실행문 else if. 네. ELSIF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문 그 외에 마지막으로 end if 꼭 네,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begin도 마찬가지 end하고 상을 이뤄가지고 네, 닫아줘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은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여 출력을 하는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 CAL 언더바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네, PLSQL로 구하는 소스이다. 갈로 1에서 3 안에 들어갈 적합한 명령어를 작성을 하라. 자, create 펑션 그리고 해당 함수명 갈록구름이가 비어 있어요. 네, 전달받는 매개 변수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받는 값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갈록구름이 1 돼 있고요. 네, 요거는 소문자 i입니다. 네, I int equal I int 콜론 equal 0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해당 i라고 하는 것은 변수인데 정수값을 담는 변수고 초기값은 0이라는 값을 할당하라 이렇게 할당.
v 언더바 sum도 마찬가지 정수값을 담는 변수고 초기값은 0이야. 이렇게 해당 변수에 대한 선언이나 해당 인수값에 대한 할당에 대한 부분은 뭘로 선언해 둬야 되느냐? 네, 일부분은 declare입니다. declare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begin, end 묶여지고요. 옆에 힌트로 사용자 정의함수의 구성 이렇게 놓았는데 declare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begin하고요. 네, end로 묶여지고요. 그 안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제어, 여기는 루프 제어문이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루프 제어문은 반복 구문입니다. 루프, and 루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해당 얘가요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어지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조건이 위에 end 루프 위에 들어가지는데 여기서는 exi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when 이렇게 돼 있네요. 네, when. 그리고 여기가 조건식이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에서 묻는 부분은 뭐냐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i 값은 0부터 시작을 하는데 해당 i는 루프 i는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v 언더바 sum 값에다가 v 언더바 sum이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1씩 더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i가 요 초기값이 0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1로 바뀌었죠. 네, 이 부분에서 1로 바뀌었어요. 밑에 내려왔어요. v 언더바 sum 값은 v 언더바 sum 초기값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0 더하기 1 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단계에서요 계산되어진 결과값은 v 언더바 sum은 1이라는 값을 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when exit 빠져나가 when 뭐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요 루프 구문의 실행문은 결과적으로는 해당 v 언더바 sum 값에다가 1씩 증가된 값을 계속 더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1. 네, 0 더하기 1이 계산되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루프하게 되면 다시 v 언더바 sum 값이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1 더하기 1.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해당 그래서요 결과적으로는 언제 얘가 멈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부분이니까 i 값 자체가 10 이상일 때 그래서 2번 조건은 비교연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값은 10 이상일 때 exit해 빠져나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dbms 언더바 output 점 put 언더바 line이라고 하는 건 명령어입니다. 네. 화음선에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해당 뭐를 출력하라? 네. 궁극적으로는 최종 합을 담고 있는 변수값은 뭐예요? v 언더바 sum이죠. 그래서 v 언더바 sum이 해당 3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들어갈 부분은 declare, 2번은 조건식 i가 10 이상, 그리고 3번은 v 언더바 sum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네. 다음은 직원 정보 테이블 이름값이 네, employee 언더바 info로 되어 있고 여기에 수정이 발생할 때 직원 정보 이력 테이블인 employee 언더바 info 언더바 h에다가 수정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 입력을 하는 트리거를 정의한 것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명령어를 넣어서 완성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create 그 다음에 or replace 갈로 고름이 1 들어가 있고요. 네, employee 언더바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employee 언더바 history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트리거의 이름이라고 확인되어지고요. 만든다, 트리거를 생성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1동그라미에 들어갈 부분은 트리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트리거. 사용 정의 함수에서는요, 펑션이 들어갔죠. create function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게 갈로그램이 비어있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응용에서. 그 다음에 apt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개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트리거에 대해서 정의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에 어떤 입력값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예요. 대표적인 수정사항이 요구되어지는 케이스는 insert 추가할 때, 그 다음에 수정할 때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할 때 딜리트 이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언제 수행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수정이 발생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F 뒤에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는 네, 수정은 업데이트죠. 네, 업데이트가 네, 후에 수행하는 거야. 네, 언어 테이블 on 그 다음 테이블명
인플로 언더바 인포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3번 부분에서 보게 되면요. 네. 주석에 보면은 로 단위 건별이라고 돼 있어요. 네. 로 단위 건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포이치 로 명령을 암기하셔야 돼요. 네. 포이치 로 해서 네. 세 개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1번은 트리거, 2번은 업데이트, 3번은 포이치 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예제 소스는 저희가 제가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예제 소스를 네,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 부분입니다.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네. DBMS에 저장되어 수행되는 절차형 SQL 중에 트리거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방금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예제로 문제를 냈는데 트리거에 대한 정의는요. 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의 변화 그 케이스까지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 케이스 삽입이나 수정이나 삭제 등 데이터 변경 이벤트가 발생할 때 DBMS에서 자동적으로 실행하도록 구현된 프로그램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6번부터 남아있는 부분 자체는 응용 SQL 작성 부분인데 DDL부터 해서 DML까지 DDL, Data Definition Language와 DCL, Data Control Language, 그리고 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DML 구문. DML 구문에 해당되어지는 SQL 명령어들은 네, 데이터를 가지고 와, select, 네, 추가시켜, insert, 수정에 update, 마지막 삭제에 delete. 요 4개 중에 select 구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SQL 파트에 차지하는 전체 100점 만점에서 실기 파트의 비중도는 10점에서 12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SQL 파트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6번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했던 샘플 문제 유형입니다. 네. 아래 보기 2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한다. 네. 조인해서 이름과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직원 테이블에 나이 순으로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해당 요 직원 테이블에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네. 테이블 명도 적어줄 필요가 있긴 한데, 근데 실제적으로 AGE라고 하는 필드는 요 S_EMP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 테이블은 S_EMP라는 이름의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2개의 테이블입니다.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처럼 사용하게끔 조인 구문을 사용하라, 이건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2 테이블의 필드, 네. S_EMP 테이블의 필드는 하나, 둘, 셋, 4개. 4개 필드고요. S_DPT 테이블의 필드는 3개 테이블입니다. 3개 필드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7개 필드인데 이 2개의 테이블이 실제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필드 이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파선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DPT_ID라는 필드가 같은 걸로 네, 각각의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연결고리로 해서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2개의 테이블을 하나처럼 인식되게끔 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셀렉트문을 사용합니다. 네. 자, 셀렉트 명령을 사용하고요. 네, 셀렉트 그 다음에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에서요. 네, 3개 필드인데 각각의 필드가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2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느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 이렇게 네, 명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는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는 여기 S_EMP라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S_EMP 그 다음에 필드명, 네임과 그리고 구분기호 쉼표, 그 다음에 부속 코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은 부속 코드는 DPT_ID는 S_EMP에도 있고 S_DPT에도 있기 때문에 이 2개는 테이블명을 네,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네. 여기에서는 네, S_EMP의 테이블에 있는 DPT_ID도 가지고 오고 또 쉼표 그 다음에
부서명은 네, s_dpt 테이블만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s_dpt.dpt_name 요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와 select 필드 대상 필드 가지고 올 거. 그다음 기본 구문은 from 이렇게 돼 있죠. 네, from 테이블명. 인데 테이블이 두 개니까 두 개 다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s_emp와 심표 s_dept 이렇게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얘가 조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해당 조인에 대한 조건을 where 구문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where, 네, where. 그 다음에 해당 테이블의 s_emp 테이블의 dpt_id와 그리고 s_dpt 테이블의 .dpt_id가 equal 같다라고 해서 equal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인을 해서요. 네. 해당 두 개 각각의 저장된 테이블을 가져왔어요.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하나 더 요구 조건이 끝에 나이스운으로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해당 정렬은 order by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order by 이렇게 하고요. 해당 정렬의 기준 필드로서는 age 필드는 어디에 s_emp 테이블이 있으니까 s_emp.age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기본값은 descend입니다. dsc. 네, 기본값 descend는 생략해도 됩니다. 네, 뒤에다가 여기다가. 네. 근데 오름차순으로 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기본값이 아니니까 ASC입니다. ASC는 반대쪽을 줘야 돼요. 네. 해당 필드 그 뒤에다가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으로 마침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6번이었고요. 다음 7번입니다. 다음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NULL 값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널 값은 비어있단 말입니다.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비어있다를 NUL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화번호가 널 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하고자 할 때 적합한 SQL만 작성하라. 네. 학적 테이블 보니까 네, 전화번호 해당 그 필드에 강감차는 비어 있어요. 여기는 네, 비어 있는데 강감차 빼고 나머지는 다 차 있으니까 나머지 홍길동과 이순신과 계백의 값을 네, 어떤 필드 널 값이 아닌 학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학생명. 학적 테이블의 필드는 학생명 필드, 전화번호 필드, 학부 이렇게 네, 세 개의 필드인데 이 중에서 조건은 전화번호가 널 값이 아닌 학생들만 뽑아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네, 셀렉트문을 사용을 하는데 네, 셀렉트 네, 테이블명, 셀렉트 필드명 최종적으로는 학생명만 모두 검색해 이렇게 됐으니까 학생명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은 학적 그리고 조건은 where 네, 조건절인데 전화번호 필드의 값이 널 값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는요 암기를 하세요. where 필드명 is not null 이렇게 네,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is not null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네, 비교연산자를 사용해가지고 뭐 같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네, null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필드명 is not null 이렇게 네,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제가 문제화해서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드린 거잖아요. 네, 해당 안 드린 부분 자체를 문제를 풀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시 재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공급자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결과 테이블과 같이 두 개 테이블이 제시되어 있어요. 공급자 테이블과요. 네, 결과 테이블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공급자 테이블에 저장되어져 있는 공급자 번호와 공급자명과 위치가 있는데 결과 테이블에는 공급자 번호, 공급자명, 위치 똑같아요. 네, 필드 제한은 없고 대신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 추출을 했네요. 네, 자, 결과 테이블과 같게 만들기 위한 SQL 작성하라. 어떤 기준으로 뽑았지? 그건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하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셀렉트문을 사용을 하고요. 네, 다 가지고 와. 필드 제한이 없죠. 필드 제한이 없으면 별표, 범용, 네, 해당 기호, 별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 from, 그다음에 언어 테이블, 네, 공급자 테이블로 네, 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where 조건절이 둘, 네, 5개 해당 데이터 중에 만족하는 데이터는 2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뭘 기준으로 했나? 네, 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해당 공급자의 이름에서 확인을 해보면 대신 공업사, 신총 상사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공업사, 삼진사, 삼양사, 진화공업사, 신촌상사. 자, 요 두 개 공급자 명에서요,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네. 대신공업사, 끝에가 사자로 끝나는 거는 다른 것도 다 사자로 다 끝나잖아요. 네. 다 끝나니까 그 조건을 하면 안 되고, 네. 해당 이름값 안에 신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공통인 것 같아요. 네, 신자. 자, 그러면, 네. 대신공업사, 신자는 두 번째 있고, 신촌 상사는 첫 번째 있어요. 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쨌든 해당 문자에 신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해당 where 다음에 필드명 그리고 like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like. 결과치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select 별표 from 공급자 테이블로부터 where 네. 그다음에 공급자 명 필드의 값이 like. 요거도 영상에서 설명 안 들었던 부분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like 연산자는 같은 게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해당 법령 여기서의 법령 문자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것도 주의사항입니다. 네, 호따옴표를 묶고 퍼센트가 앞에만 있고 뒤에만 신 이렇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네, 해당 퍼센트 신 요렇게 like 이렇게 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 하면은 앞에가 어떤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끝에가 신으로 끝나는 거.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조건의 경우의 수가 신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신 퍼센트 이렇게 하셔야 되고 끝나는 거 퍼센트 신 포함되어 있는 거 호따옴표 묶음으로 퍼센트 신 퍼센트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라이크 연산을 하는 것도 네, 익혀놓으세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 테이블의 구조를 참조하여 네, 제시되어진 부분은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테이블의 구조입니다. 네. 해당 속성의 이름, 속성명, 학번, 성명, 학년, 과목, 데이터 타입 이렇게 주어져 있고 네. 여기 문제가 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네,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네. 해당 완성하고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int 네, 그다음에 과목명은 VAR, 과목의, 이런 값은 한 20 정도? 네, 크기값, 요렇게. 네, 요렇게 주어졌다고, 네,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학생 테이블의 구조를 참조하여 학번이, 이렇게 돼 있고, 성명, 홍길동, 학년이 3, 과목명은 시스템 분석을 입력하는 SQL문 작성하며, 문자형은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하고, 네,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 표기하라, 이렇게 주어졌다. 네. 요구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입력을 요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SQL 문중의 입력은 insert죠. 네, insert. 자, SQL문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하는데, 대문자로 기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insert into. 그 다음 테이블명. 해당 테이블 이름이 학생입니다. 네, 학생. insert into 학생, 그 다음에 값은 value. 네. values, 갈록구름이 안에 순차적으로 입력해주고 세미콜론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insert into 학생. 그리고 해당 필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4개인데 3개만 입력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학생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갈록구름이로 필드명을 이렇게 쉼표로 해주고, 그 다음에 value. 네, values 하고 3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해당 필드에 제한사항이 없이 몽땅 다야 4개 필드 다 입력해. 그러면 해당 요 학생 뒤에 필드 이름은 굳이 안 적어줘도 돼요. 네, 그래서 빼버리고 추가하는 값만 values 갈록구름인데 얘 순차적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게 int, 요게 var, 네, 제가 요 강의 파일을 올려드릴 때는 수정된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20이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요 데이터 입력할 때 구분해야 될 부분 자체는 숫자 값이냐 문자이냐에 따라서 해당 값 자체에 호따옴표를 감싸주고 안 감싸주고 라는 부분에 대한 거, 네, 구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학번은 데이터 타입이 int예요. 네. 숫자 값이기 때문에 얘는 상따옴표를 묶어주면 안 되고 그대로 숫자 값만 2020 01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구분기호 쉼표, 그 다음에 홍길동 성명은 VAR, CHAR은 이건 가변 문자열이라는 말입니다. 네. CHAR과 VAR, CHAR의 차이점은 CHAR은 고정 문자열이에요.
크기까지 고정적인 거. 대표적인 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네, 요는 자릿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핸드폰 번호, 뭐, 010 하이펀, 뭐뭐뭐뭐 하이펀, 뭐뭐뭐뭐, 이렇게, 네, 했을 때, 자릿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크기만큼, 뭐,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6자리, 뭐, 뒷자리 7자리, 13자리, 뭐,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는 거는 고정문자예요. CHAR 타입을 사용하고요. 네, 가변이라고 하는 분 자체는 길이가 고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이야. 그런 경우에는 제일 맥시멈 큰 값을 지정해 주되 10개의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입력값이 5글자면 저장되어질 때는 5글자 크기에 맞춰가지고 저장되어진다. 그게 가변 문자열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자, 그래서 문자열은 요지는요, 네, 호따옴표를 묶어줘라. 그래서 홍길동은 호따옴표를 묶어줬고요. 네, 그 다음 쉼표, 해당 학년의 데이터 타입은 int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int다. 라고 하게 되면 숫자야. 그러면 요것도 3. 쉼표. 여기서 이제 학년이 3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과목은 시스템 분석 설계야. 문자열이면 호따옴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학적 테이블에서 학생명이 홍길동인 학생의 튜플이라고 하는 건 레코드입니다. 네, 해당, 네, 행단위별, 필드 조합. 자, 학생의 튜플을 삭제하는 SQL을 작성하라. 네, DML 구문 중에서요, 네, 삭제는 쉬워요. 네, 딜리트 구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딜리트 구문을 사용을 하되 주의해야 될 부분 자체는, 네, 딜리트 다음에 from 그 부문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딜리트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조건은 where 이하 조건절. 해당 필드의 값 자체가 어떤 거인 거. 이렇게. 네. 그래서 완성되어진 해답은 delete from 테이블 이름이 학적이니까 학적. 그리고 where. 그 다음에 조건이 학생명 필드 값이 학생명이 이꼴이, 네. 홍길동인데, 홍길동 문자야 되니까 반드시 호따옴표를 묶어줘야 됩니다. 호따옴표, 홍길동, 호따옴표 닫고 끝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에 학적 테이블에서 학부 이름이 경영으로 시작하는 대학 코드를 01로 갱신하는 SQL문을 작성하라. 주어져 있는 학적 테이블에 보니까 학생명, 전화번호, 학부, 대학 코드 필드 이렇게 4개 필드로 주어져 있는데요. 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SQL문 종류는 갱신입니다. 네. 갱신은 업데이트죠. 네.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을 해야 되겠네. 업데이트 구문은 네. 업데이트 최종적으로 테이블명 그리고 반드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SET, 네, SET 명령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그 다음에 필드명 이퀄 값, 그리고 where 이하 조건절 이렇게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테이블명 학적 set,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필드 이름은 대학 코드를 01로 갱신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학 코드 이퀄, 네, 해당 요게 01,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퀄 01. 여기선 지금 현재 입력값 자체가 이게 문자다, 숫자다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01에 호따옴표를 묶어줘도 틀렸다고 채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코드 이퀄 01, 그리고 where, 해당 필드명, 학부, 그 다음에 앞서서 저희가 네, 했던 포함하는 또는 시작하는, 끝나는 하고 할 때 범용 문자 퍼센트 사용한다라고 했고 like 인산 사용한다 그랬죠.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 그걸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학부가 like, 네. 그다음 호따옴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경영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호따옴표 경영 뒤에가 뭐가 돼 상관없어. 퍼센트. 네. 호따옴표 묶어 주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업데이트 구문 사용법.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필드명 이꼴 할당값, where 조건절 부분에서 필드명 like, 그 다음에 뒤에 조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네. 사용자 PARK에게 테이블 A의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업데이트죠. 네.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하는 SQL문을 작성하라. 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대표적인 종류는 네. 그랜트와 리보크입니다. 권한을 할당할 때는 그랜트 구분을 사용을 해야 되죠. 네. 자, 그랜트 해당 그 다음에 할당할 권한 값 업데이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세 개를 주려고 해라고 하게 되면 셀렉트 쉼표, 업데이트 쉼표,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쉼표 구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n이라고 하는 네, 대상 테이블 앞에 on을 입력을 해줍니다. 네. on, 어느 테이블. 자, 그랜트 승인할 거야. 네.
업데이트 권한을 어느 테이블에 대한 on 테이블명 그리고 to 누구한테 on to 네 to 누구한테 사용자 PARK 이렇게 하시면 돼요. grant update on 테이블명 to 사용자명 세미콜론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학적 테이블을 삭제하면서 일자가 하나 빠졌네요. 학적 테이블을 삭제하면서 학적 테이블을 잠조하는 모든 데이터도 함께 삭제하도록 하는 SQL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테이블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현재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테이블의 생성, 테이블 자체에 대한 속성에 대한 변경 또는 테이블 자체에 대한 삭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네, 정의 language입니다. 종류로서는 create, alter, drop. 자, 삭제는요, drop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drop, drop, 그 다음에 테이블명. 네. drop table, 요 명령 사용해야 돼요. drop table, 테이블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drop table, 테이블명. drop table, 테이블 이름이 뭐였어요? 학적. 인데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삭제를 하되 학적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도 함께 삭제하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캐스케이드를 추가적으로 기재해 줘야 됩니다. 네. 캐스케이드. 결과치는 drop table, 테이블명, 학적. 그리고 해당 얘가 삭제됐을 때 참조하는 모든 것도 다 지워져 라고 하게 되면 캐스케이드도 적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14번째 네. 다음 성적 테이블에서요. 네. 학생별로 점수 평균을 구하기 위한 SQL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성적 테이블에 성적과 과목과 점수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해당 섞여 있어요. 네. 홍길동의 영어 성적은 68, 홍길동의 수학 성적은 97, 강감찬의 영어, 강감찬의 수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별로 점수 두 과목밖에 없다, 그죠? 네, 영어하고 수학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추출해서 가지고 와야 될 대상 자체는 뭐냐면은 학생별 점수 평균이니까 학생에 대한 성명과 그 다음 점수에 대한 평균값. 점수에 대한 평균은 그룹 함수로서요. 네, AVG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AVG 함수 평균. 자, 그래서 select 결과값 보면서 할게요. select 성명 그리고 쉼표 AVG 갈록 구름이에 해당 이 점수 필드명 네,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 from 어느 테이블? 성적 테이블. 그 다음에 외워 조건절이 아니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같은 이름의 학생들끼리 네, 묶어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룹 바이. 이 케이스도 익혀 놓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성적 그룹 바이 뭘 기준으로요? 같은 성명이 같은 사람들의 해당 과목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그래서 완성된 결과는 select 성명, 쉼표, AVG 갈로, 점수 필드, 그리고 from 성적 테이블, 그룹 바이 기준은 뭔데? 네, 성명이야.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SQL 응용에 대해서요 모의고사 문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